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데 요 조건은 이제 지우고 할게요. 요거 대체 분계. 시험에 대체 분계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만은, 자, 제가 뜸을 들인 이유, 마무리 해놓고 왜 뜸을 들였는지. 일요일 날 했던 거 이거 마지막 수업 나간 거잖아요. 했던 거 또 한 거죠. 재정리한 거, 복습한 거죠. 뭐 사실 이 시간에는. 근데 일요일 날도 여기까지 해놓고, 물론 시간이 돼서 끝을 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불어 뜸을 들이는 거예요. 왜 뜸을 들였는지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손익계정 마감하고 분계한 다음에, 손익계정 마감하고 분계한 다음에 이익연계정 대변에 손익을 썼으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자산, 부채, 자본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하는 방법은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미식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륙식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미식으로 마감하건 대륙식으로 마감하건 수익비용 마감하는 건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자산, 부채, 자본 마감하는 것만 틀린데, 영미식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은 남는 잔액을 그대로 차기로 이월시켜요. 즉 차기 이월로 마감합니다. 그런데 대륙식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뭐라고 마감하는가? 작은 쪽에 작은 만큼 그냥 잔액, 이렇게 써요. 잔액. 제가 아까 뭐라 그랬는가? 차기 2월이라고 마감한 건 대체 분계를 안 한다 그랬어요. 잔액이라고 마감을 했을 땐 대체 분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안 나와요. 이론적인 차이만 아시면 되지.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방법은 영미식과 대륙식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수익 비용은 똑같은데 자산, 부채, 자본 마감하는 것만 차이가 있다. 영미식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 2월로 마감. 대륙식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잔액이라고 마감. 자, 마감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 나왔다면, 예를 들어 문제가 뭐 총계정 원장을 영미식으로 마감한 경우엔 무엇으로, 뭐 어디에 대체할 것인가, 뭐로 마감할 것인가,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어이씨,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것만 설명했지 왜 영미식은 자식이 얘기를 안 했을까? 이상한 말이 나오면 뭐예요? 늘 하던 게 그게 답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린 당연히 영미식으로 마감합니다. 지우고 마감할게요. 자산, 부채, 자본 남는 거를 전부 다 마감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현금 나와 있네요. 합계를 비교했더니 대변이 작으네요. 대변에 차기 2월, 차기 2월. 당연히 줄은, 줄수가 대변이 많으니까 줄은 이렇게 되겠죠. 차변합계 66만 원. 당연히 대변도 66만 원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18만 원을 빼니까 48만 원이 되겠네요. 차기 2월이란 말의 의미는 차기로 2월 시킨다는 얘기예요. 말이 어렵다고요? 다음 기로 보내는 것이죠. 다음 기로 보내는 거. 자, 다음 기로 보낸다, 보냈다. 증가해요? 감소해요? 다음 기로 보낸다, 남한테 보내는 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자, 보내는 건 어느 변에서 보냈어요? 대변에서 보냈죠? 이쪽에서 던지면 받는 건 어느 쪽에서 받아야 돼? 차변에서 받아야죠?
여기에 차기 2월이 있으면 반대변에 전기 2월이 들어가는 거야. 얘는 이제 전기에서 넘어온 거죠. 차기 2월이 48만 원이면 전기 2월도 48만 원이죠. 자, 물론 요건 개시기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기업에서는 당연히 써야 다음에 계속 연결을 해서 기록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마감하죠. 외상매출금. 대변이 작으니까 대변의 차기 2월 줄 긋고 차변합계 67만 원, 대변합계 67만 원, 30만 원 작다. 차기 2월이 대변에 있으니까 전기 2월은 차변에 30만 원. 대여금. 대변이 작으니까 대변에 차기 2월 5만 원. 양쪽에 하나씩 썼으니까 찍찍 긋고. 차기 2월이 대변에 있으니까 전기 2월은 차변. 차변에 5만 원. 다음 상품. 대변이 작으니까 대변에 차기 2월 13만 원이 작으네요. 줄 긋고 54만 원, 54만 원. 차기월이 대변에 13만 원이 있으니까 전기월이 차변에 13만 원 들어가고. 토지. 대변이 작으니까 대변에 차기월 2만 5천 원. 양쪽에 한 줄씩밖에 안 썼으니까 꽃장 마감줄 긋고. 차기월이 대변에 있죠. 전기월은 차변. 외상매입금. 차변이 작으니까 차변에 차기월 16만 원. 찍찍 긋고. 24만 원씩 합계가 일치. 차기월이 차변에 있죠. 전기 2월이 대변 16만 원. 다음 지급보험. 차변이 작으니까 차변에 차기 2월 25만 5천 원. 줄 긋고 이렇게 되겠죠. 줄수가 대변 적으니까 합계는 30만 원씩 일치. 30만 원씩 일치. 차기월이 차변에 있으니까 전기 2월은 대변 25만 5천 원. 차입금. 차변이 작으니까 차변에 차기 2월 5만 원 찍찍 긋고. 차기월이 차변에 있으니까 전기 2월은 대변 5만 원. 자본금. 차변이 작으니까 차변에 차기 2월. 이제 책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책에서는 손익계정을 자본금이라고 마감했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 대변에 손익이 2만 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차변에 차기 2월이 52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마감했기 때문에 책하고는 차이가 있다. 자, 차변 합계 양쪽 이제 합계 50만 원씩 일치. 차기월이 차변에 있으니까 전기 2월은 대변 50만 원. 이익잉여금. 차변이 작으니까 차변에 차기 2월 2만 원. 찍찍 긋고. 차기월이 차변에 있으니까 전기월은 대변 2만 원 쓰고. 차기월 금액을 그대로. 마감. 어느새 다 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감을 제대로 했는가 엉터리로 했는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있는데,
우린 그걸 2월 시산표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마감 후 시산표, 2월 시산표. 마감 후 시산표, 2월 시산표. 자, 2월 시산표 양식은 2월 시산표 양식은 이렇게 해서 차변, 차변, 개정 과목, 대변, 쓸 것 다 쓰고 줄을 이렇게 그어도 되고, 또는 T자 형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책에는 위 형식으로 표시를 해놨죠. 책에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책이니까 그랬고, 우리가 학습용으로서는 뭐예요? T자 양식을 더 많이 쓴다 그랬죠? 자, 이번엔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2월 시산표는 뭐냐? 한마디로 차기 2월로 마감한 것만 집계시키면 돼. 차기 2월로 마감한 것만 집계시키면 돼요. 한마디로 자산, 부채, 자본만 적으면 되는 거죠.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금액은 무조건 위치는 차기월 반대쪽. 바꾸어 말하면 전기월 있는 쪽에다 쓰면 돼. 전기월 있는 쪽. 결론은 뻔하죠.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이죠. 저기 보세요. 전부 전기월이 자산은 차변에 있어요. 부채와 자본은 전기월이 대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2월 된 금액만 집계시키면 되는 거예요. 써볼까요? 제일 처음에 현금이 있네요. 현금 차기월이라고 마감된 게 48만 원이 있죠. 현금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있네. 외상 매출금. 차기월이라고 마감된 게 30만 원이 있네요. 외상 매출금 다음에 대여금. 차기월이라고 마감된 게 얼마 있어요? 5만 원이 있죠. 다음에 상품. 차기월이라고 마감된 게 20만 원이 있죠. 다음에 토지. 상품이 얼마예요? 13만 원인가요? 토지가 2만 5천 원이고, 토지 다음에 외상 매입금. 뻔하죠. 부채니까 대변에 써야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예요? 16만 원이고, 다음 지급보험 25만 5천 원이고, 외상 매입금 다음에 지급보험 됐고, 다음에 차입금 5만 원이네요. 차입금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50만 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2만 원이죠. 됐나요? 줄 긋게요. 줄수가 이거 똑같네. 똑같을 땐 줄은 이렇게 긋는 거예요. 차변도 금액 아래만 한 줄, 대변도 금액 아래만 한 줄. 한 칸 띄고 찍찍, 한 칸 띄고 찍찍 그리면서 차변 합계를 더해봅니다. 48만 원, 78만 원, 83만 원, 100만 원, 102만 5천 원이죠. 맞나? 78만 원, 83만 원, 98만 원, 100만 5천 원인가요? 왜 계산할 때마다 틀려? 48만 원, 78만 원, 83만 원, 96만 원, 98만 5천 원. 98만 5천 원이야? 계산할 때마다 틀리면 어떻게 돼? 그리고
대변을 계산할 땐 기도를 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제발 얼마가 나와야 될까? 98만 5천 원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 오늘 촬영한 거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 풀어볼까요? 16만 원, 41만 5천 원, 46만 5천 원, 96만 5천 원, 98만 5천 원. 일치했죠? 자, 여기서 제가 뜸을 들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마감 몇 번 해보면 이제 회계의 흐름을 알아요. 눈을 뜰 수 있어요. 이게 재밌게 하면은. 제가 이제 회계를 미쳐서 공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미쳐서 공부했던 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뭐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였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학원에 놀러 갔다가 부기라는 걸 수업을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기관에서는 한국사무능력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원서를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시험 보기 이게 3주 전에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서 원서를 내라 그러네? 갑자기? 그날 갔는데, 남들 시험 본다니까 저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기 상급을 딱 접수를 했어요. 요새 애들 뭐 4급에서도 몇 달 배우는데 3주 전인데 상급 접수했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알고 붙은 것 같지는 않은 게, 시험이라는 걸 접수를 해놓고 나니까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한테 시험에 뭐 잘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뭐 잘 나온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만 몇 개 공부하고 가니까 진짜 옛날엔 주관식이었으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짧은 거잖아요. 긴 과정을 거쳐서 합계가 일치했음을 확인했을 때 그 쾌감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근데 옛날에 주관식이었었거든. 5문제 나오거든요. 5문제 중에 분계 4개, 큰 문제, 분계 4개에서 20점, 큰 문제 20점짜리가 4개 나와. 그럼 80점. 70점 넘어야 합격이야. 70점 넘으려면 뭘 맞아야 되는 거야? 요거 3개 맞고 분계 3개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럼 뭐 잘 나오는지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잖아. 그것만 공부해서 왔더니 웬걸 정말 신기하게 똑같이 나오더래? 붙었어요. 그러니까 붙고 나니까 다음 욕심이 생기잖아. 2급. 한 달 만에 붙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 달 3주 만에 2급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천재라고 나오잖아요. 욕심이 생겨. 1급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가 있어야지. 가르치는 사람이 없죠. 이 1급을 가르치는 사람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혼자 공부하는 거야. 이때 평생 맞을 매, 군대에서 맞는 매보다 더 많이 맞은 게 이 1급 할 때야. 왜 1급 하는데 매를 맞느냐? 문제 풀다가 물으면은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는 대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계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학원 강사 아닙니까? 그렇죠? 학원 강사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은 이거 가르쳐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가서 뭐 좀 물어보러 왔다고 이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면요. 제일 처음엔 상냥해요. 그래.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죠. 그래. 그래. 하고 문제를 보다 말고서는 얼굴이 불그락 하다가
일단 두드러 패기 시작합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선생 테스트 하러 돌아다닌다 이거지. 모른다 그래도 되잖아요. 모른다 그래도 되잖아요. 어린 놈의 새끼가 선생 테스트 하러 돌아다닌다고 두드러 패. 그럼 이제 해결 못하죠. 그럼 이제 소문 들으면 어느 학원에 누가 잘 가르친대 그러면 또 가서 물어봐. 또 맞아. 그럼 이제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회계 잘하는 사람 다음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모르죠.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공인회계사 세무사잖아요. 그럼 공인회계사 사무실로 들고 가요. 그럼 거기서는 패지는 않아. 아이고, 어린 학생이 벌써 이런 걸 공부를 하다니. 대견한데? 그래놓고서 문제 보다가, 내가 이게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책을 잔뜩 사서 유사 문제만 찾아요. 더해보고 빼보고 나눠보고 곱해보고 뭘 우투투 씌워보고 별 씌워 다 해. 답이 딱 나와. 유사 문제 똑같은 방식으로 또 풀어. 답이 나와. 유사 문제 똑같은 문제 또 풀어봐. 답이 나와.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 하기는. 이거 했을 때 이 쾌감 때문에 다음 게 또 궁금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들 하라 그러죠?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제가 뜸들였던 것만 기억하시면 돼. 뜸들였던 것만. 그럼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써놓고서 자 지금부터 마감하세요 그러잖아요. 전부 다 100이면 99명은요 저기부터 들어가요. 자산부채 자본부터 들어가. 정기율 차기율 손익 그래놓고 막판에 2월 시선표 작성하죠. 아무리 해봐 차액이 2만 원이 나오는데 그 2만 원이 어디서 나온지 찾지를 못하지. 바로 뭐냐? 수익 비용 먼저 마감하고 당기순이익을 구한 다음에 이익잉여금 계정에 대체를 한 다음에만 마감하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건 대체되는 과정, 마감하고 분기하고 전기하고 대체돼가는 과정이 피부에와 닭갈 닿았을 때 회계 기본 원리가 공부가 준비가 되신 분이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는가? 회계 순환 과정에서는 각종의 장부를 마감한 다음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하고 2월 시산표를 작성했으면 다음엔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랬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앞으로는 약자 FS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요거 하면 끝인데 그럼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자, 요 2월 시산표는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거야. 근데 요 재무제표는 뭐냐?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정 과목을 공시용 계정 과목 이제 차차차차 배울 거예요. 지금은 뭐로 바꾸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현금을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고치고 여기 나와 있는 외상 매출금을 매출채권 이렇게 고치고 외상 매입금과 지급원을 합쳐서 매입채무 이렇게 고치고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러니까 2월 시산표를 재무제표화한 거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야. 그럼 포괄 손익계산서는 뭐냐? 손익계정을 이제 재무제표화 시키는데 자 여기서 혹시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오래됐지만 요거 기억하는 지나듯이 관계없는 거 먼저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주식 배당할 때 분계는 어떻게 되죠? 주식 배당을 할 때 분계.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주식 배당을 받을 때 분계는 없이 수량과 단가만 조정한다. 그렇죠? 현금 배당을 할 때 분계는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현금. 현금 배당을 받을 때 분계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일요일 날 강의 나간 거죠? 그거 강의 들은 사실 없는데요. (59쪽에서) 안 배웠어요? 59쪽에서? 59쪽 13번에서? 오래되긴 했지만 거기서 배웠죠? 현금 배당을 할 때, 현금 배당 받을 때, 주식 배당 할 때, 주식 배당 받을 때, 그거 아셨던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딱 각인하고 계셨던 분들은 최하 85점 초과하실 분.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요거. 자, 여러분, 순손익. 계산 순서 기억하시나요? 기업에서 당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과정.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매출액에서 뭐를 빼면? 매출 원가 나오고. 뺀 게 뭐라 그래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여기다 뭘 빼고? 뭘 더하고? 기타 수익도 하고. 뭘 빼면? 기타 비용 빼면 뭐가 나와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나오죠? 마지막으로 뭘 빼면? 법인세,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아래다가 기타 포괄순이익, 기타 포괄순이익을 가감시킨 게 총포괄손익입니다. 손익계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작성을 한 게 이게 포괄손익계산서예요. 물론 나중엔 뒤에서 이제 이게 기능별 손익계산서냐 성격별 손익계산서냐에 따라 기능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총익, 매출액과 매출원가 써서 매출총익이 나타난 과정을 표시하지만 성격별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 매출원가는 기록하지 않고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게 흔히들 말하는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고, 두 개의 보고서는 보고서를 두 개 작성하는 거예요. 당기 순손익이 나타나는 과정까지 하나 작성을 하고, 총포괄손익이 나타나는 과정을 별도로 표시하고,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이게 차츰 이제 배울 거고, 결과적으로 뭐냐? 손익계정을 재무제표화 시킨 것, 이게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은 바로 뭐냐? 회계의 순환과정, 거래가 일어난 이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를 갖다가 살펴본 겁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떠오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9, 10월 과정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모든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만, 그냥 끝이 나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안 배운 것만 복습만 하는 거예요. 회계의 순환 과정부터 빨리빨리 다 배운 내용이고 하나만 안 배웠어요.
자, 48쪽 볼까요? 48쪽 보니까 회계 순환 과정 박스 나와 있죠? 그게 일단 이해가 가셔야죠. 제일 처음에 거래가 일어나면 분개를 하고 전기를 한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수정 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또는 정산표를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한다. 마감한 다음에는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각종의 시산표, 정산표, 재수정 분개는 생략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제 1번이 풀립니다. 다음에 제시된 회계 순환 과정 중 선택적인 절차, 즉 생략 가능한 절차, 임의적 절차에 해당되는 것 뭐예요? 시산표, 정산표, 재수정 분개만 찾으면 되겠죠? 시산표라는 말이 어디 나왔어? 리얼번에 나와 있죠? 정산표 안 나와 있죠? 재수정 분개, 역분개, 비읍번에 나와 있죠? 리얼번과 비읍번 됐죠? 그 다음에 49쪽 두 번씩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거래,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난 것 됐죠? 뒤로 넘어가서 거래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에서 과거에 안 하던 거 이번에 설명한 거. 자, 여러분 재고자산의 시가가 상승하는 건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은 거래다 아니다? 거래다. FVPL 금융자산 또는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상승은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예요. 공정가치 하락은 거래죠. 공정가치 그 경우는 올라가건 내려가건 다 거래입니다.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서는 뭐 볼만한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뭐 문제답지도 않은 내용이고 뒤로 넘어가서 52쪽에 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것은 그 거래가 당기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에 따른 분류다. 교환거래는 당기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익거래는 거래가 일어난 만큼 당기순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혼합거래는 거래 일부만 당기순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여자가 없으면 교환거래, 여자가 있으면 손익거래, 여자가 있는 방에 남자도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 뒤로 자, 그 다음 페이지로 53페이지에 이제 계정의 분류까지 설명을 했네요. 회계상의 계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53쪽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이쪽에서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내더라고요. 다시. 옛날에는 아주 초기는 여기에서만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쪽에서 이제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기초를 그만큼 확실히 다지셔야 되는데 자, 계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영구계정과 임시계정이 있다. 영구계정은 다른 말로 실제 계정, 있을 제자예요. 실제로 잔액이 존재한다 해서 실제 계정. 임시계정을 다른 말로 명목계정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 말은 조금 덜 쓰는 표현이고 영구계정이란 뭐냐?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 그리고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결산 종료 후에 잔액은 차기로 이월시킨다. 그런데 임시계정은 결산 종료 후에는 잔액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차기 이월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볼까요? 수익비용 차기이월이라고 마감했나요? 아니죠. 손익계정 차기이월이라고 마감했나요? 아니죠. 차기이월로 마감한 건 영구계정이고 차기이월로 마감 안 한 게 임시계정입니다. 이러한 자 영구계정은 대부분의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임시계정은 첫째 수익비용, 물론 수익비용 중
기타 포괄손익은 영구 계정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 안 썼냐고요? 안 쓴 이유는 어쨌든 기타 포괄손익은 계속 누적을 시켜서 자본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안 쓴 거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쨌든 수익비용 중 당기손익은 임시계정이다. 그 다음에 김일성 3대 닮은 놈들이 있다고 그랬죠? 태어날 수는 있지만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가가현비. 근데 당기손익은 보세요. 당기손익은 보세요. 이 수익이나 비용은 결산 종료 후에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돼. 애써서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죽어. 그러나 가가현미는 뭐죠?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태어났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실례로 이게 살인이라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저는 정당화된 살인을 했잖아요. 김일성이 제가 죽였잖아요. 전국에 계신 그 북한의 그 김일성 말고 김자, 일자, 성자의 이름을 가지신 국민 여러분은 제외입니다. 저 3대를 얘기하는 그 북한의 3대. 제가 강연서 김일성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 죽이고 나서 김일성 부자도 이놈은 김일성 부자 닮은 놈들이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 또 죽었다 그랬잖아요. 곧 김정은이도 또 갈 거예요. 저의 저주를 받아서. 자, 가가현미는 누군가의 손에 피를 묻혀야 돼. 지가 알아서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 자, 당기순이 쭉 따라가다가 영구계정이다. 그 옆에 가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옆에다 이렇게 저절로 죽는다. 때가 되면 저절로 죽는다. 그 다음에 가가현미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이렇게 쓰셔야지. 죽여야 죽는다. 뭔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당금은 없어지는 과정 설명드렸으니까 됐고, 배당금 관련 계정은 언제 태어나는가? 주주총회에서 태어나서 며칠 있다 없어지니까 결산일 현재는 잔액이 존재할 수 없다. 뒤로 넘어가시면 나머지 여기서 54쪽이나 55쪽에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어요. 다만 54쪽 하단에 박스를 볼까요? 자산은 증가가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감소가 어느 변이에요? 대변. 잠깐 저쪽 갔다 올게요. 자산 증가가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감소가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죠. 잔액은 어느 변에 있어요? 그거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회계상에서 말을 하는 잔액이란 어느 변이 얼마가 더 많은가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차변이 많잖아요. 그래서 잔액의 위치,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나오고 부채 자본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나온다 그랬죠? 자, 지금 이거 안 하고 넘어갔으면은 그럴 걸 집에 가서 책 잘못됐네. 아니에요. 자산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그러니까 잔액은 당연히 차변에 나온다. 부채와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나온다. 수익 잔액이 대변에 나온다. 비용 잔액이 차변에 나온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산부채 자본은 궁극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고 수익과 비용은 궁극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된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나와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나오고 부채 자본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나오는데 이 금액들이 재무제표에 표시될 금액들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적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을 적는다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정리하시고요. 55쪽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제 문제로 나온 건 전부 다 푸셔야 돼요. 제가 풀어드린 예제 문제는 다 풀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예제 문제들이 쭉 나와 있고, 자, 요거 61쪽을 잠시 펴보실까요? 61쪽 예제 15번 붕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붕괴 한번 해볼까요? 요거 붕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정을 보고 붕괴를 할 때는 내려가서 거다 차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되죠. 하나하나로 놓고 볼 때는 계정 하나만 딱 놓고 붕괴를 하세요. 그럼 내려가서 뻥 차면 돼. 그런데 예제 15번처럼 다음 총계정 원장을 참고하여 날짜별로 붕괴를 하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계정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내려가서 차고 내려가서 차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붕괴가 제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 때는 만약에 붕괴를 하란 말이 있으면 날짜는 나오겠죠. 예를 들어 6월 1일, 5일, 다음 날짜 10일, 다음 5일, 10일, 그 다음에 20일, 25일 이렇게 나와 있죠. 계정이 여러 개 나와 있을 땐 붕괴를 이렇게 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제일 처음에 현금 계정을 볼까요? 차변에 볼까요? 몇 월 며칠이 있어요? 무슨 계정 어느 변에? 현금 계정 차변에 얼마 있어요? 100만 원 있죠? 들어보세요. 현금 계정 차변에 100만 원 있죠? 그럼 우리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라고 써. 다음 현금 계정 차변 또 남아있는 거 있죠? 며칠? 10일. 다시 무슨 계정 어느 변에? 현금 계정 차변에 얼마 있어요? 34만 원. 들어보세요. 현금 계정 차변에 34만 원 있죠? 그럼 차변에 현금 34만 원이야. 이번에 대변 거 볼까요? 첫날짜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5일이죠? 찾으셨어요? 무슨 계정 어느 변에? 현금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요? 20만 원 있죠? 현금 계정 대변에 20만 원 있죠? 그럼 대변에 현금 20만 원 써. 다음 날짜 며칠이에요? 지금 현금 계정만 보고 있어요. 6월 20일 무슨 계정 어느 변에? 현금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요? 현금 계정 대변에 10만 원 있죠? 그럼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라고 써. 보라는 것만 보면 되는데 안 봐서 몰라. 다음 현금 계정에 아직 붕괴 안 한 거 있죠? 며칠? 25일.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얼마 있어요? 3만 원 있죠? 다시 무슨 계정 어느 변에? 현금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요? 다 보지 말고 현금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요? 3만 원 있죠? 그럼 현금 계정 있는 건 다 봤어요. 다음 거 봅시다. 무슨 계정이 나와 있어요? 상품 계정 차변 거 먼저 볼까요? 며칠 날? 5일 날. 얼마 있어요? 40만 원. 저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상품 계정 차변에 40만 원 있죠? 차변에 상품 40만 원 써. 다음 차변 거 끝났고 이번엔 대변 거 봅시다.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대변에 며칠이에요? 10일 날 얼마 있어요? 30만 원. 자, 보세요. 10일 날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상품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요? 다시 며칠 날? 10일 날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상품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요? 30만 원. 그럼 대변에 상품 30만 원이라고 써. 상품 계정에 있는 거 체크 끝났죠? 다음 날짜. 며칠이? 자, 외상 매입금 계정이죠? 차변가 먼저 봅시다. 제일 처음에 며칠 날? 20일 날. 요거네, 요거.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에 얼마 있어요?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만 원 써. 다음 외상 매입금 계정이면 대변 봅시다. 대변에 며칠이에요? 5일이죠? 5일 날. 요거죠, 요거.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외상 매입금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요? 대변에 20만 원 있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20만 원 써. 외상 매입금 계정 대변에 20만 원이 있으니까 분계도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에요. 다음 날짜 자, 무슨 계정이 나와 있어요? 자본금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얼마 있어요? 며칠 날짜에? 그럼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이 있죠? 다음에 아직도 안 끝나고 계정이 또 나와 있나? 뒤에 나와 있네. 무슨 계정 어느 변? 상품 매출이익 계정 대변에 얼마 있어요? 며칠 날?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익 4만 원 쓰면 되겠죠? 됐나요? 다음 며칠 날? 25일 날. 무슨 계정 어느 변에? 종업원 급여 계정 차변에 얼마 있어요? 차변에 종업원 급여 3만 원. 이렇게 쓰고. 아직도 끝을 내면 안 돼. 확인 점검. 대차는 같아야 된다, 달라도 된다.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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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 그쵸? 요거 약 50년에 한 번 정도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달에는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달엔 이런 데다가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자, 요거 지울게요. 분계. 62쪽에 이제 회계장부하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결산일에 작성하는 장부. 가끔 가다가 이 시중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예를 들어서 시산표는 뭐 필수적 장부에 해당한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그러면 이거 틀린 말이래. 왜 틀린 말이냐? 그러니까 장부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리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시산표가 장부가 아닙니까? 장부가 아니래. 재무상태표는 장부가 아닙니까? 장부가 아니래. 그러면 다시 물어, 제가. 그럼 장부가 아니라 부장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 그러지? 이걸 착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장부 금액이 뭐냐라고 물으면 장부 금액이 뭐게요? 장부 금액이란 말의 정확한 정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산표가 뭐고 이거 전부 이거 다 장부야, 장부. 전부가 장부인데 다만 요 단원에서 나와 있는 장부는 보고 기간 중에 작성하는 장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고 기간 중에 작성하는 장부. 자, 보고 기간에는 어떻게 된가? 자, 보세요.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결산일에 할 수도 있고 결산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산표는 이제 결산일에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 여기가 이제 보고 기간인데 보고 기간에는 꼭 분계만 하고 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계장 또는 총계정 원장 말고도, 분계장 또는 총계정 원장 말고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장부들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 장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 기간 중에 작성하는 장부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들어서 한 문제씩은 꼭 지문에 어디에 나와도 섞여서 나와요.
보고기간 중에 작성하는 장부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요부, 또 하나를 보조부라고 말을 해요. 보고기간 중에 작성하는 장부는 크게 두 가지,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고, 보조부는 다시 크게 두 가지, 보조기입장이라는 것과 보조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류하는 문제. 주요부에 해당하느냐, 보조기입장에 해당하느냐, 보조원장에 해당하느냐. 분류하는 문제가 최근에는 지문에 한 문제씩은 계속 반드시 나와요. 자, 여기서 주요부라는 건 뭘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장부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다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기억 보세요.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는 빠짐없이 분개를 해야죠. 그렇죠? 분개를 했으면은 빠짐없이 전기를 해야죠. 그래서 분개장과 총계정 원장은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부다. 가장 중요한 장부란 얘기죠. 주요부, 주요 장부란 뜻입니다. 보조부라는 건 뭐냐?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주요부에 있는 요거 분계장이나 총계정 원장만 가지고는 내용이 조금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요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건데, 분계장에 있는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주는 장부를 보조기입장이라고 말을 하고, 총계정 원장에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주는 장부를 보조원장이라고 하는데, 뭘 보충해준다고요? 됐어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조원장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신대. 우리 회계사에서 상품 재고장이라고 이제 나중에 한 번 정도 들어볼 거예요. 상품 재고장. 상품 재고장 말고 또 뭐가 있는가? 자, 보세요. 여기 총계정 원장이라고 나왔죠? 네. 총계정 원장이라고 나왔죠? 총계정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총계정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말 끝에 무슨 원장으로 끝나는 거. 예를 들어서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적송품 원장, 수탁판매 원장. 말 끝에 원장으로 끝나거나, 말 끝에 무슨 대장으로 끝나는 거. 말 끝에 무슨 대장으로 끝나는 거. 비품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보조 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재고장 원장 대장은 보조 원장입니다. 상품 재고장 원장 대장은 보조 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기입장은 뭐냐? 나머지 장. 나머지 장이 뭐냐고요? 말 끝에 무슨 장자로 끝난 건 전부 다 여기 없는 것 중에서 분계장, 총계정, 원장, 상품 재고장, 원장, 대장, 분계장, 총계정, 원장, 상품 재고장, 원장, 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말 끝에 무슨 짱자로 끝나는 거. 예를 들어서 현금 출납장, 당조예금 출납장, 현금 당조예금 출납장, 소액현금 출납장, 받으러옴 기입장, 지급어음 기입장, 매입장, 매출장, 이런 것들. 자, 62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3쪽으로 넘어가서 63쪽에 보면 이제 결산 절차하고 나와 있어요. 결산 절차. 자, 보세요. 보고기간 중에는 보세요. 거래가 일어나면 분개를 하고,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하죠. 그리고 필요한 장부들을 작성할 겁니다. 보고기간 중에는 거래가 일어나면 분개를 하고, 분개를 했으면 전기를 하고, 필요한 장부들을 작성하고. 그럼 결산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결산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 결산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결산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들. 우리 이걸 결산 예비 절차라고 말을 해. 결산 예비 절차. 결산 예비 절차.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기업에서는 결산할 때는 제일 처음에 뭘 작성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다면은, 자, 여기 잠깐 재무상태표는 뭘 쓰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포괄손익계산서 뭘 써요? 수익, 비용. 시산표에는 뭘 써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쓰는 거잖아요. 자, 시산표에 있는 자산, 부채와 실제 자산, 부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재고조사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걸 수정사항 또는 정리사항 또는 수정분계, 정리분계 이렇게 말했죠? 요거는 순서 수정이가 먼저예요, 정수가 먼저예요 이러지 마시고 순서를 혹 나오지도 않겠지만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요건 둘 중에 하나 또는 수정분계, 정리분계 또는 결산 정리기비라고 아까 말을 했죠? 그 5개 중에 한 가지 표현만 사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표를 작성을 하고 여기까지가 결산 예비 절차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결산을 하자. 본격적으로 결산을 하자. 우리 이걸 결산 본절차라 그래. 본격적으로 결산을 하자. 한마디로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것만 알아도 거의 대부분 맞는데 여러분 총계정 원장을 마감할 땐 자산부채 자본을 먼저 마감하나요?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하나요?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한다.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나중에 마감한다. 마감한다면 마감을 제대로 했는가 잘못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뭘 작성한다? 2월 시산표. 그 정도만 알아도 돼. 책처럼 길게 안 나오고. 자, 근데 이제 책처럼 길게 나와도 마찬가지인 게 마감을 몇 차례면 저절로 알아야 돼. 제일 처음에 집합 손익계정을 설정. 그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손익이라고 마감. 대체 분계를 한 다음에 손익계정을 작성. 그쵸? 손익계정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를 차기월로 마감했죠. 마지막으로 2월 시산표 작성했죠. 이거는 출제자에 따라서 요 중에 어떤 지문을 쓸지 몰라요. 근데 뭐를 써도 객관식이니까 이거 뭐 우리 시험은 5지 선다야지 50지 선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을걸. 자, 다시 한번 자산부채 자본을 먼저 마감해요? 아니면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해요? 수익비용 먼저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 나중 마감하고 마지막 2월 시산표. 그것만 알아도.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본절차가 끝이 났으면 이제 장부가 마감이 다 끝났잖아요. 마지막으로 최종 이걸 결산 후절차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후절차까지 몰라도 요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여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죠? 그 내용이 63쪽에 하단에 나와 있고요. 보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가 나와 있죠. 시산표 설명 전부 다 마무리되었네요. 문제도 풀어봤고 따라서 조금 쉬었다가
실전 문제 뒤로 넘어서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만 확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십니다.